안녕하세요. 건모TV의 김 대표입니다. 다가구 다세대 빌라 문의가 조금 오는 편이라 제가 이제 다시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한 4가지 질문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첫 번째, 요즘 건축에 있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문의하시는데요. 건축 사업비 대출은 전혀 막힌 데는 없어요.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. 다만 이제 바뀐 내용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선은 기존 건물이 멸실이 돼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대출 승인이 나고요.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건축 사업비 대출의 이제 한도, 그것들이 예전에 80%였다면 지금은 70%로 조금 하향 조정된 것뿐이 없어요. 그 건축비는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건축비가 상승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좀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은 건축은 항상 항시법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.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같은 경우는 더 강화가 됐다가 또 완화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공사를 시작하셔도 상관이 없게 지금 진행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는 게 빨리 하시는 게 우선 이득이거든요. 우선은 공사비 관련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. 어떻게 공사비를 책정하는 게 좋은지. 그래서 제가 지금 항상 건축주님들이 많이 문의를 하시면 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. 건축을 하다가 건설회사가 지금 건설비가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, 그 건설비에 대해서 그냥 마냥 건축회사에 도면을 주고 건설비를 뽑아와서 견적을 보고 비교하시는 것보다 저는 내가 설계한 도면을 가지고 적산업체한테 의뢰를 하셔갖고 실제 내 공사가 얼마의 공사비로 진행이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그 내역을 근거로 해서 공내역서를 A사, B사, C사한테 동일한 조건을 주고 동일한 물량을 줘서 그 물량에 맞게 공사비 책정을 해오라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. 내역에 맞춰서 공사비를 책정해서 온 금액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법이거든요. 내가 10억이 나왔는데 A사는 8억, B사는 9.5억, 다른 C사 같은 경우 11억이 넘는 공사 금액. 그럼 너무 과도하죠. 그러면 제일 적정하게 나온 게 9.5억의 공사비가 나왔을 때 그 업체랑 적산서를 비교하시면서 어느 부분이 과하게 나왔고 어느 부분이 미흡한지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의견을 조율하시면서 맞춰 가신다면 공사비는 그 적정 수준에 나온 건설사와의 협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느 건설사도 그 물량에 맞춰서 도면화시킨 그 부분을 공사를 하는데 너무 싸게 공사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. 지금 저희한테도 공사가 멈춰서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방법은 적정 공사비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의 공사는 절대 진행될 수가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요. 이 근거 자료는 나중에 내가 공사를 타절하거나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서의 분쟁이 됐을 때 진짜 정확한 증거 자료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를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. 많이 증감이 됐냐? 물론 자재비, 인건비가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. 또한 뭐가 있냐면 건축 규제로 인한 중대재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건축 외에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조건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게 비용으로 산정되는 것도 무시하지 못합니다. 그런 것들이 건설사가 지금 이윤 마진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공사 원가를 올리는 게 아니니까 예전에 공사하셨던 분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죠. 그러면서 평당의 단가도 많이 내려갔을 것이고, 건축은 내가 계획을 했을 때 바로 신속하게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준비하는 과정을 서두름으로써 공사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이득이라는 거,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.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나오는 말들이 용적률, 서울 지역에 한해서 용적률 50%를 지금 증감해 주는 것을 서울시에서 이제 발의를 했고, 그 다음에 관할 구청마다 다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 집이 예전에 200%인데 250%를 받으면
좀 더 많이 짓고 유익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, 여기서 맹점이 있죠. 용적률을 많이 줘도 일조권과 주차장이 완화가 되지 않으시면 절대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. 일조권은 지금도 200% 지역이긴 하지만 일조권 때문에 위에서 줄어드는 그 부분 때문에 180%까지 공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허다해요. 그렇다고 해서 250%를 줬다고 해서 그걸 다 무시하고 250%를 질 수가 없거든요.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건축사하고 그거를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신속하게 인허가를 진행하셔서 공사를 착공하시는 게 가장 이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보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업지나 아니면 준주거 지역에는 적용을 좀 받을 수 있고 일조권이 없는 그런 건물에는 좀 혜택이 있습니다. 그거 외적으로는 모든 게 다 동일하니까 그 점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많이 지금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또 한 가지가 이제 건축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. 예전에도 제가 많이 유튜브 촬영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렸는데요. 제일 중요한 건 요즘에 그렇죠. 메이커 제품이나 아니면 이런 고퀄리티 자재를 쓰지 않으셔도 관할구에서는 모든 제품에 대한 KS 인증 제품을 그 다음에 열 관리율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확실하게 시험 성적서가 제출되는 제품들로만 이루어지게끔 설계를 하고 인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키셔갖고 하신다 그러면 메이커에 연연할 필요 없이 그렇게 공사를 하시면 원가를 절감하는 부분에서 많은 이득이 계실 거예요. 예전같이 우리 집은 뭘 써서 더 좋고 뭐를 해서 더 낫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. 그거는 솔직히 자기가 어느 정도의 그 퀄리티를 내 건물에 접목시키느냐 그거에 대한 차이지, 세입자가 우리 집 변기가 메이커고 샤시가 메이커고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월세나 아니면 전세보증금을 높게 지불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. 절대로. 그분들은 면적이나 아니면 이 집의 구조를 보고 이 집을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제품의 퀄리티나 브랜드를 썼다고 해서 들어가는 시대는 지금 아닙니다. 그러니까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현실 가능한 제품과 그 다음에 실용성 있는 제품, 그 다음에 뭔가 조화로운 디자인을 가진 그런 집들로 운영하시는 게 가장 건축비를 저렴하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명심하시고, 조금이라도 원가를 절감하고 그 집의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공법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,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싶고요. 제일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떤 집을 지으면 세입자나 이런 거를 드리기가 편할까? 예전에도 제가 지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. 이제는 이 건축의 형태도 그렇고 집의 형태도 그렇고 뭔가 테마가 있으면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냐면 세입자의 구매에 맞는 여러 가지 이제 기호를 만들어주는 거죠.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1층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넣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고요. 또 한 가지는 펫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펫빌라나 아니면 펫하우스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근데 실제로 요즘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. 또 건물주들 자체들이 펫을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전세자 조건에서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시면 못 들어온다는 규정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각하면서 펫을 키우는 분들이 자유롭게 그 시설을 이용하고 들어올 수 있는 이 조건을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건물주께서 이제 견주셨는데 펫에 이 최적화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자기는 하고 싶다. 그렇게 하셔갖고 그것들을 옵션으로 다 설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전월세가 너무 잘 나가는 걸 저는 봤어요. 잘 나가는 걸 봤고, 그 다음에 원룸을 꾸미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개인이 혼자 살면서 반려묘나 아니면 반려견을 키우면서 그런 것들을 시설을 조금을 해주면서 내가 이 집에 2년 동안 거주하고 있다가
아는 지인이 나갈 때 아는 지인한테 너도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니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해서 손쉽게 뭐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도 쉽게 세입자를 들이고 내보내고 하는 것들을 저는 진짜 봤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 지금 뭔가 집을 짓는다면은 뭐 우리 집 샷이 잘했어, 뭐 변기가 좋아, 뭐 이런 거는 지금 아무 의미가 없고요. 우선은 테마를 해서 그런 분들의 취향, 세입자들의 취향 그런 거에 맞춰서 집을 짓는다면 훨씬 더 많은 그 세입자들을 유치할 수 있고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지금 확신하거든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주거주택도 뭐 있긴 하겠지만 제일 많은 게 요즘에는 문의가 이제 상업 공간이에요. 근생 건물. 우선은 전세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출에 조금 자유롭죠. 근생 건물은. 근데 근생 건물을 하게 되면 옛날하고는 틀려요. 뭐 우리 집에 덕지덕지 뭔가를 붙이거나 이러진 않아요. 기본의 이제 외장에 대한 스타일 그런 것들만 좀 중시를 하시고 그 세입자가 들어와서 원활히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역할. 그런 역할은 뭐겠습니까? 뭐 수도, 전기, 가스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업종을 하든 원활히 사용할 수 있고 이 편리하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.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시면 초기에 들어가는 건축비도 많이 이 절감이 될 뿐더러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는 부분도 되게 이 간단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가권들이 요즘에 지금 문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문의는 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아파트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이 여러 가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공급이 없잖아요. 그랬을 때는 지금 다시 빌라 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빌라 시장에 지금 지어놓은 집들은 거의 월세 그런 형식으로 전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축이 어렵긴 하지만 지금 건축을 지금 해서 틈새 시장을 노려서 아예 건축을 해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에 예전에 우리가 그냥 뭐 지어주세요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건축주께서 견적도 적산을 이용해서 내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확실히 아시고 그 금액을 가지고 건설사에게 견적을 받으셔서 내가 적산받은 금액에 거의 일치하거나 아니면은 근사치로 오는 건설사들을 선택함으로써 공사비에 대한 투명성을 갖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. 그 다음에 그 건축 비용이 얼마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비용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달릴 이유가 없거든요. 그리고 이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법적인 근거 자료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운영을 하신다면 틈새를 잘 활용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건설회사가 초기에부터 그 설계하고 이 같이 진행함으로써 뭔가 지금 월가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식들을 미리 허가 당시부터 잡아나갈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. 그리고 제가 지금 진짜 말씀드리고 싶고 공사를 언제 하는 게 좋으냐? 지금 당장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보는 건 건축주님 뿐이지 건축은 솔직히 말해서 계속 평당의 단가는 올랐고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요즘 많이 폐업을 건축 회사들이 많이 했거든요. 어떻게든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로 같이 알아보는 게 뭐 맡겨서 하는 것보단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이 영상이 올라간 이후부터는 저희가 현장이 진행되면 현장 브이로그도 계속 올리면서 계속적인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궁금한 부분들을 문의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영상 제작 계속 꾸준히 할 테니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